자,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이 9,800원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면서 지금 3일 선택까지 주가가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방에서 강한 이 경직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까지 11만 원대의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 완전히 지금 10만 원 선대까지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막, 야, 이거 상승 끝났다. 이거 이제 조정 시작이구나. 특히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 이후에 완전히 흐름이 좀 달라졌죠. 이 11월 11일 날 12만 500원대까지 고점도 찍고 또 7만 8천원대까지 강한 변동성을 만들었던 때가 언제다? 11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폐암, 렉나자에 관련된 글로벌적인 기대감과 함께 얀센과 진행 중인 병용, 임상 결과 기대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흐름이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월 11일 이후 유한양행 주가가 지금 단순 제약주 흐름이 아니라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 프레임으로 좀 작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 이후에 지금 강한 조정이 나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유한양행에 대한 악재가 있었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기대감을 다시 한번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나 엊그제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전체적으로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외부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본전에 대한 희망으로 인해서 여기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고, 이런 기대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흐름이 좀 연결이 됐을 때,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 모두 좀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댓글로다가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런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횡보의 움직임 속에서 그동안 좀 참아왔었는데 하락까지 나오니까 이거 버티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자, 우리가 고점 12만 500원대에서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이상한 장면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9,500원 선대까지 지금 밀렸습니다. 그럼 보통 더 투매가 나와야죠. 투매가 나오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의외로 흐름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로 분명히 매도가 좀 나왔지만 추세의 붕괴는 아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이 구간을 받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주체를 좀 보시면, 자, 여전히 외인들의 이런 수급이 좀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왜 개인들 같은 경우 어때요?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해요. 흔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외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얀센과 진행되는 기대감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걸 외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어때요? 야, 좋다. 진짜 싸구나. 라고 해서 지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가 지금 비중을 왜 높이고 있어요? 10만원대까지 벌어가려고 지금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얘네가 생각하는 기대치는 그 이상입니다. 분명히 13만, 14만 대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11만 원 선에서 계속적인 행보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외인들은 비중을 높여갔습니다. 그걸 왜 비중을 높여갔느냐? 14만 원대에 대한 돌파를 하기 위해서. 그럼 돌파가 나오면 그 이상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목표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날에 따른 수급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수급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사치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왜 지금 외인들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비중을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어간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기업에 나오는 가치가 없다면 지금 같은 구조를 만들어 갈 수가 없다. 왜냐? 상승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런 명분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지금 횡보를 그동안 지금 버티기까지는 버텼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매도 고민밖에 되지가 않아요. 항상 반복입니다. 상승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추격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보일 때는 매도로 대응을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손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만들어 가려면 지금과 같은 외인들의 흐름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런 하락이 왔을 때 오히려 비중을 높이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 기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비중을 높이자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장중에 보통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호가창이 어때요? 매수로 개인들을 막 유혹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따라 붙어요. 그러다가 고점이 나왔을 때 매도로 던집니다. 또 매도를 통해서 막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같이 매도를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과 함께 우리가 확실한 의미 있는 매물대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영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점을 놓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방법을 바꿔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핵심적인 돌파가 나옵니다. 수급과 함께 지금은 우리가 의미 있는 기회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심적인 지지 라인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대응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제가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기회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방법 간단해요. 제가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왜냐? 저도 이걸 통해서 채널에 대한 성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야, 박선생아, 나 이제 구독했어. 그러니까 타점 보내줘 라고 하면 제가 타점을 그냥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왜 나온다? 기준이 결여되다 보니까. 이런 기준들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기회만 잡으면 된다. 이런 기회가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참 잡아드리는데 제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는지 어떤 돌파가 나오면서 어떻게 지지가 나오고 또 대응이라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 제가 다른 종목 3개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과 같은 구조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업에서 나오는 가치를 아셔야 된다. 기업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지금의 흐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트는 하나의 근거일 뿐이지 전부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국내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양행 하면 뭐죠? 바로 락스 아니에요, 락스. 이런 락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유한양행은 지금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매출만 하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2조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건 지금 두 가지입니다. 기존医薬품 산업으로만은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요, 신약이라는 이런 호재가 하나 붙으면 기업의 가치가 바로 그 순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겠죠. 바로 렉나자. 이 렉나자인데, 렉나자는 지금 국내 폐암 치료로 이미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적인 변명 치료에 대한 임상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유한양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얀센과 함께, 얀센하면 글로벌적인 제약회사죠. 지금 진행 중인 이런 임상 결과까지 나온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국내 신약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블록버스터급의 가능성의 그런 약이 탄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한양행을 보는 핵심은요, 실적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약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산업은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지금 하락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어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지금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런 오랜 동안 행보의 기다림에 2월 10일에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결과적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다시 한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계좌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그럴 날이 올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기준 정도만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이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라고 인증 정도만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기다리신 분들 꽤나 많죠. 행보기간이 꽤나 길었던 만큼 정말 지루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기대감들이 곧 있으면 주가에 발표될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감들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유한양행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